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데만 어느 정도 충분한 간격과 그 정확한 그 두피 아래의 기존 모발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것도 사실 겉으로 보는 거랑 많이 틀려서 임상적인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어트 강남농부 유영근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을 알려주마 심화편인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모발 이식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최상의 난이도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일명 소알튼머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주 난제죠. 모발 이식하는 의사들한테 난제인 소알튼머리, 카우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우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먼저 가마와 가르마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필요합니다. 가마, 가르마는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어떤 그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의 뜻과 부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마는 영어로는 볼드 스팟이라고 해요. 여기가 항상 두피가 보이면서 머리가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지역을 가마라고 하고, 가르마는 말 그대로 이렇게 타면 이쪽 가르마, 이렇게 타면 이쪽 가르마처럼 머리를 타게 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선을 가르마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저도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대부분의 그 인류의 가마는 왼쪽에 95%가 있고, 그리고 또 중앙이나 오른쪽에 5%가 있다고 이렇게 문헌상에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임상에 봐도 대부분 이렇게 머리가 가마가 여기 있고, 가르마는 자연적인 가르마가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한 90% 이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보통 각도가 여기서부터 거의 직각으로 나오다가 점점점 예각으로 떨어지면서 헤어라인 부분에서는 가장 각도가 예각인 상태로 나오는 게 모발의 방향, 가마와 가르마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모발 이식 수술은 그 기존에 있는 머리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부분이 가장 정석적인 수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발 이식하는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정표가 정해져 있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 모발이 갑자기 뒤로 획 하고 급격한 방향의 각도를 갖고 뒤로 마치 머리가 누워버리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영어를 내가 잘못 봤나 했더니 진짜 이게 소알튼머리인 거예요. 카우가 소고 릭이 핥다라는 표현인데, 이 정확한 우리나라 질병에 대한 증상에 대한 표현, 소알튼머리가 의학적 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알튼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 왼쪽 편에 있는 가르마를 이제 자연스럽게 재생하는 부분도 정상 밀도의 80%밖에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꼼꼼하게 채우고 밀도를 높인다 한들 이 가르마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게 모발 이식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르마는 방향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렇게 꺾여서 그 사이사이에 밑에서 두피 밑에서 충돌하는 이 모낭들의 간격을 조금은 여유를 갖고 아주 천천히 틀 수가 있는데, 소알튼머리는 정말 이렇게 가다 갑자기 획 이렇게 뒤로 뿌리가 거의 맞닿은 상황에서 가마가 굉장히 예측 불허하는 그런 상태로 머리가 나오는, 이거는 그냥 고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길이 뚝 끊긴 그런 느낌의 굉장히 어려운, 이거를 재생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머리와 갑자기 뒤로 가는 머리가 밑에 맞닿아 있는 걸 알면서 옆에서 씹는다? 이거는 기존의 머리를 찌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 심고 하나 죽이게 되는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 360도 도는 이 가마가 옆에 여기 땡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도 제가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저희 병원 모아트 아닙니까? 모아트.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심는 시간을 300개 뽑아서 심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한 번의 수술을 위해서 그 한 케이스의 베스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그때그때 맞춰서 바꾸는 모아트 회원인데요. 설트머리에 대해서는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의 여러 그 기준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있지만 저 또한 설트머리의 정도와 그 잔존 머리의 양, 그러니까 설트머리가 있는데 굉장히 희미한 분이 있고 설트머리가 50% 이상 남아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설트머리가 굉장히 낮은 헤어라인에 거기만 쭉 낮은 부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헤어라인을 낮추고 싶은데 정중앙에 설트머리가 있는 분들도 다양한데,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각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카우리 설트머리 같은 경우는 라인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좀 위험하다. 근데 설트머리도 이제 각도가 완만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또 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밀도에 대해서는 가르마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못 심죠. 왜냐면 위에서 보면은 각도를 잘 조절했다 심었다 하더라도 밑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피 밑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그게 서로 맞닿아가지고 서로 찔렀다 그러면은 두 개가 다 날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라인을 내리는 부분에서 설트머리를 재생하는 부분은 이제 받으시는 분한테 어느 정도 말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트머리 여기가 있는데 가르마를 나는 이쪽으로 타겠다 그러면 이쪽 설트머리가 강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밀도가 떨어져 있다는 그런 기준 하에서 설트머리의 방향을 무시하고 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는 라인을 교정하는 선상에 설트머리가 있고 또 50% 이상의 밀도가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는 좀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각도가 막 급격하게 변하지만 그 각도를 따라서 전부 촘촘하게 심을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데만 어느 정도 충분한 간격과 그 정확한 그 두피 아래의 기존 모발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것도 사실 겉으로 보는 거랑 많이 틀려서 임상적인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굉장히 튼실한 모발 위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심어놔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조금은 밀도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의 최대 장점인 자연스러움은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트머리가 높은 위치에 있고 이 설트머리를 내리면서 재생을 한다, 헤어라인을 설트머리 뒤로 가는 방향으로 심는다, 이거는 저는 잘 하지 않는, 말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굉장히 희미하게 남아있다 한다면 설트머리를 재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다른 방향으로 심고 가르마를 이쪽으로 잘 넘기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50% 이상의 설트머리가 헤어라인을 재건하는 부분에 건강하게 남아있다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자신있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설트머리를 재생해서 결과를 만족스럽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트머리는 정말 의사들한테, 모발 이식하는 의사들한테는 그게 난제고요. 아무리 잘한다 한들 100%의 어떤 다른 부위처럼의 그 밀도와 만족도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저희 모아트 병원에 오시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 많이 오시거든요. 항상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서로 본인의 의견과 또 의사의 의견을 자실충해서 소통이 잘 돼서 수술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동의를 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하고, 지금도 사실 되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거든요, 저희 병원은. 계속 이런 방향으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의학적인 이 시술의 한계를 서로 이해하면서 계속 좋은 관계 이어나가는 모아트 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ekend Moat